41쪽 합니다. 41쪽. 41쪽부터 해서 감정평가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감정평가는 두 문제 냅니다. 두 문제 내는데요, 무궁무진합니다. 문제 출제 유형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면 찍는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평가로만 1년 내내 공부해도 전부 다 감정평가에 나오는 계산 문제를 다 선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 있는 것만. 이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특수한 형태 나왔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여기 있는 것만. 여기 있는 것만 푸시라고. 그래도 좀 맞출 수 있으니까. 어쩌면 두 문제 다 맞출 수 있고 한 문제 맞출 수 있고 두 문제 나올 거니까 계산 문제. 세 문제 나왔다. 그럼 출제자는 밤에 돌아다니다 넘어져야 돼. 그 두 문제만 내야 돼. 두 문제. 자, 15번 문제 원가법인데요. 자, 그러면 주무시는 분 안 계시겠지.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마지막인데 주무시면 조용히 끝내고 가버려야 돼. 혼자 주무시라고. 주무신 분이 계시면. 자, 원가법 갑시다. 그럼 원가법의 공식, 감정평가든 뭐든 간에 공식이 있어야 돼요. 공식을 알아야만이 계산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럼 이제 원가법. 원가법이 뭡니까? 원가법,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야. 그럼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서 뭘 빼는 겁니까? 감가 누계액을 빼는 거라고. 요 감가 누계액을 빼서 적산가액 구하는 거예요. 적산가액 구하는 것이다. 적산가액. 이게 원가법이에요. 그러면 제조달 원가 구하고 감가 누계액을 구해서 차감하면 적산가액 구할 것이다. 그러면 원가법에서 계산 문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조달 원가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 감가 누계액을 구해 보십시오. 두 개, 적산가액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 이게 세 개.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 적산가액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고 감가 누계액도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이 15번 문제처럼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문제, 이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두 번 줬습니다. 이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에게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러면 제조달 원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혹시 제조달 원가 나오면 이론적으로 기억나는 뭡니까? 기준 시점. 제조달 원가 기준 시점. 수급원의 이윤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수급원의 이윤이 개발업자의 이윤이라고요. 개발업자 이윤. 요 개발업자 이윤 7천만 원은 제조달 원가에 포함될까 안 될까? 된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제조달 원가가 나오면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을 알면 계산 문제가 쉬워져요. 이론을 아직 안 됐으니까 계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 이제 민법까지 다 하는데 제가 뭐 계속 계산 문제만 막 강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도 하고 공법도 해야 되니까 계산 문제를 할 수 있는 것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제조달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제조달 원가 이론적으로 기준 시점이 원가다. 그러면 제조달 원가는 기존에 있는 물건을 기준 시점에 다시 만들 때 원가야. 다시 만들 때. 그러면 요거를 제가 그림을 통해서 타임 스케일을 통해 보면 요 건물이 있는데 이미 신축됐어요. 요 준공 당시 나오잖아요. 준공 당시 공사비인데요. 요게 준공 시점. 이게 신축 비용이 있다고. 신축 비용. 그럼 여기 신축 시점. 신축 시점이고 요 신축 시점의 비용이 신축 비용이죠. 준공시 비용. 준공시 비용 여기 신축 비용이야. 그럼 신축 비용은 얼마입니까? 4억. 신축 비용이 4억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조달 원가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이 원가입니까? 기준 시점 원가입니까? 기준 시점. 요 기준 시점이 원가야. 기준 시점. 기준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신축 시점은 언제고? 신축 시점은 20년 전에 해놨네. 20년 전. 기준 시점으로부터 20년 전이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년이 흘러간 거라고. 20년. 요 20년을 경과연수라고 그래. 경과연수. 물론 이 문제는 경과연수하고는 상관이 없어. 문제 풀 때. 그러면 요 20년 동안 여기가 노원구다. 20년 동안 노원구에 건축비가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제조달 원가 얼마입니까? 4억. 건축비에 전혀 변화 없다면 4억이라고. 근데 여기 자료를 봤더니 2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래. 그러면 20년 전에 신축 시점에서 건축비 지수, 건축비 지수는 20년 전에 건축비를 100으로 볼 때
지금 기준 시점에는 건축비가 145다. 그러면 20년 동안 45%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이제 요 기준 시점에서 건축비 수는 145다. 그럼 20년 동안 건축비가 45% 올라갔다. 그러면 제조원가는 4억에다가 45% 올라갔잖아요. 자, 곱하기 100분의 145.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45% 올라갔구나. 그러면 4억 곱하기 1.45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1.45거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 제조단가를 구하는 문제는 토지는 제조단가 구하는 문제가 안 나오겠죠. 토지는. 근데 건물이요, 건물. 그러면 건물은 대부분이 건축비 지수라는 거 준 거예요. 건축비 지수. 만약에 토지다 그러면 지가 변동률 준다고. 지가 변동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건축비는 20년 동안 45%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 말이 건축비는 20년 동안 건축비가 45%가 올라갔습니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면 20% 올라갔다. 그러면 이건 120 이렇게 준다고. 20% 올라갔으면. 그러면 30% 올라갔다. 그럼 여기는 몇 줄까? 130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45% 올라간 거야. 그러면 제조원가는 4억 곱하기 100분의 145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나올까 이거? 5억 8천인가 나와. 5억 8천. 5억 8천. 이제 5억 8천이 나와요. 그러면 제조원가는 5억 8천인데 근데 문제는 요 5억 8천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5억 8천은 전체 제조원가요. 근데 단위면적당 제조원가라고요. 그럼 나눠야지. 대지면적으로 나눠야 돼? 연면적으로? 연면적으로. 그럼 1,450을 나누면 돼요. 그래서 단위면당 제조원가는 얼마? 40만 원. 보너스요, 보너스. 아, 저렇게 구하구나, 이렇게. 거기 풀이를 보면 2번 그랬잖아요. 제조원가는 신축비용 곱하기 1 플러스 지가 변동률. 이렇게. 그러니까 지가 변동, 토지 같으면 이렇게 한다는 소리야. 토지 같으면. 그러니까 토지는 제조원가 구하는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건축은 신축 비용 곱하기 신축 시점의 지수, 기준 시점의 지수. 여기는 신축 시점의 지수가 100이야, 100. 기준 시점의 지수는 몇이고? 145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조원가를 구합니다. 자, 제조원가를 구하는 문제보다는 올해는 원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5-1번을 통해서 원가법의 이제 정식 문제, 요거는 제조원가 구하겠으니까 원가법의 정식 문제를 가자고 적산가에 구하겠습니다. 15-1번 문제가 올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원가법은. 그럼 원가법의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을 구하겠어요? 그럼 공식 합시다. 적산가액은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빼면 되죠. 그러면 적산가액이 나올 것이다. 요거 간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알면 되잖아요. 뭐가 뭐? 재조달 원가하고 감가 누계액을 구하면 되죠. 그럼 먼저 재조달 원가를 구해봅시다. 재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의 적정 원가입니다. 신축 공사비 6천만 원입니다. 우리는 신축 공사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합니까? 재조달 원가를 구합니다. 제조달 원가는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은 2020년 9월 1일입니다. 신축 시점은 2018년 9월 1일입니다. 그럼 저걸 타임 스케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2018년 9월 1일. 여기가 신축 시점. 신축 시점이요. 신축 시점에서 신축 비용이 얼마입니까? 6천. 네, 2020년 9월 1일. 이게 기준 시점. 기준 시점에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거야. 몇 년이 경과했어요? 2년. 경과년수 2년. 그러면 이 경과년수 2년, 이거는 뭘 뜻해요? 감가. 적산가액은 제조원가에서 감가액을 빼는 거야. 감가 누계액을. 그럼 2년이 경과했으면 2년 동안 감가한다는 소리야.
그럼 경과연수가 10년이다. 10년 동안 감가한다는 소리야. 이 경과연수는 감가할 금액을 나타내는 거야. 감가할 금액. 그럼 제조원가를 먼저 구해야 되죠. 아까 제조원가 구하는 거 연습해 봤잖아요. 신축 비용에다가 건축비 지수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 2년 동안 이 지역의 건축비가 얼마 올라갔어요? 10%. 신축 시점에서는 100, 기준 시점에서는 110, 10% 올라갔어요. 그럼 제조원가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제조원가는 6천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10, 그러면 6,600이라는 거 하나 구했습니다. 6,600 구했어요.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 돼. 감가 누계액, 감가 누계액. 여섯 시 넘어가면 고문이야, 고문. 이게 지금 고문이라고 6시 넘어가면 지금 5시가 안 됐어요. 6시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감가 누계액은 뜻이 그동안 감가된 것을 다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다 더한 거라고. 누계액. 그럼 감가 몇 년 했어요? 1년. 그럼 1년의 감가액이 1,000만 원이면 2년 동안 얼마일까? 2천만 원. 근데 여기 지금 감가 누계액을 빼는 것을 감가 수정하는 거거든. 제조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건 뭐라고요? 감가 수정.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있죠.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기억은 납니까? 그렇지. 정액법을 하잖아요. 정액법. 그럼 기억난다 했으니까 그 기억난다 하신 분은 대답하세요. 상한기금법이 나오면 뭐가 기억나야 됩니까? 네가 생각난다? 상한기금법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이자 상당액. 상한기금법 무조건 이자 상당이 나와야 된다고? 그 상한기금법이 우리 시험에서 3번 나오는데 3번 다 이자 상당액이야. 무조건 감가 수정해서 상한기금법 나오면 이자 상당액. 요거 찾는 거야. 이자 상당액. 이자 상당액. 예전에도 썼어. 예전에 썼는데 지금 대답 못해. 또 썼어.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야. 그럼 이제 책이 없으니까 요거 없으니까 대답도 못해 이제.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는 요 책 갖고 안 할 거니까. 선생님 너무 뺀질거린 것 같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기금법이 나오면 다 필요 없어요. 상한기금법 책 보면 뭐라 막 써놨다고. 다 필요 없고 이자 상당액만 찾으면 된다고. 작년에도 이자 상당액이 나왔다고. 상한기금법 복리이자 상당액. 23회 때 시험 문제 가볼게요. 23회 때 부동산의 결혼 40번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가 수정 방법을 물어보는데 복리이자 상당액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복리이자 상당액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감가 수정 방법은 그랬습니다. 1번 정액법, 2번 정률법, 3번 상한기금법, 담배법, 3번. 그게 23회 때 40번 문제라고. 그러니까 감가 수정 방법 중에서 이자 상당액, 복리이자 상당액 나오면 무조건 상한기금법. 그럼 끝난다고. 제가 그걸 상한기금법 논리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속으로 미치게 그만 좀 하지. 그런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명해도 여러분 이해도 못하고 실제로 쓰지도 않는 방법이고 근데 시험은 낸다고 이렇게 이자 상당액 그러면 무조건 상한기금법이야. 근데 이건 정액법을 하라고 했죠. 정액법. 그럼 정액법은 매년의 감가액이 똑같다는 소리야. 그럼 1차년도에 감가액이 1,000만 원이면 2차년도 얼마다? 1,000만 원이라는 소리야.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감가 누계액이야. 되셨나요? 그럼 감가 누계액은 정액법을 구하면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 1년의 감가액에다가 거기다 경과년수를 곱하면 돼. 그게 감가 누계액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감가 누계액은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매년의 감가액 곱하기 뭐요? 경과년수. 이렇게 되면 감가 누계액을 구해지는 거야. 그럼 경과년수가 2년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2년? 그럼 우리는 매년의 감가액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년의 감가액 또 구해야 돼. 자, 문제를 풀어주고 제가 이야기할 건데, 그 매년의 감가액, 이것은 이제 매년의 감가액만 구하면 돼. 매년의 감가액.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가 원가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야.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 벗어났다. 출제자. 이제 뒤로 넘어졌는데 앞머리가 깨져.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깨졌다. 얼마나 재수 나쁜 거야, 그게. 그래야 돼. 출제자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그 매년의 감가액은 어떻게 구하냐.
요거 구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매년의 감가액은. 자, 여기 잠시 멈추고 이 건물 지금부터 이제 감가하는데 정액법을 합니다. 그럼 정액법을 한단 말은 매년의 감가액이 똑같다는 소리야. 그럼 제조원가가 이게 10억입니다. 10억. 근데 내용연수가 10년이다. 그럼 이 말은 이 건물 10년 동안 10억을 감가한다 이 말이에요. 10년 동안. 그러면 정액법을 하면 매년의 감가액은 그렇죠. 1억인데 요 매년의 감가액을 어떻게 구했냐면 매년의 감가액은 제조달 원가 나누기 내용 연수 이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이게 정액법이 한 매년의 감가액이야. 근데 지라 같은 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사실은 여기에 제조원가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냐면 감가할 총액 그래. 감가할 총액이라고. 감가할 총액. 그럼 감가할 총액 나누기 내용연수야. 그럼 감가할 총액은 제조원가가 될 수도 있고 제조원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럼 여기 이제 이런 경우는 감가할 총액이 1억 제조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때는 제조원가 감가할 총액은 기본적으로 제조원가야. 나누기 내용연수라고.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잔가율이 나와. 잔존가치율. 이걸 잔가율에 줄여서 잔가율. 저 문제 보면 잔가율 나왔죠? 저 잔가율을 잔존가치율 줄여서 잔가율이라고 한다고. 요 잔가율. 이걸 잔존가치율을 잔가율이라고 한다고. 잔가율. 요 잔가율이 무슨 말이냐면 10%다. 이 말은 이 건물의 내용연수 10년이죠? 10년이 끝나도 가치가 10% 남았다는 소리야. 그럼 잔가율이 10%면 제조원가 10억 중에서 10%는 감가가 안 됩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감가할 총액은 제조원가가 되는 게 아니라 제조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제조원가만 나오고 여기 없었다면 제조원가에서 내용연수 나누면 돼. 근데 요 잔가율이 나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 감가할 총액은 제조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는 제조원가는 10억인데 잔가율이 10%죠. 그럼 1억을 뺀다는 거야. 그 9억만 감가한다는 소리야.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면 9천만 원씩 감가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이해됩니까? 여기에 잔존가치가 없다기 봐요. 이 잔존가치 없으면 10억 나누기 10 그래서 1억씩 감가하는 거라고. 근데 잔존가치가 있으면 잔존가치를 빼고 감가한다고. 그럼 저 문제를 보면 잔존가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잔존가치가 없다기 봐요. 잔존가치가 없다. 그럼 매년의 감가액은 제조달 원가 나누기 내용 연수 이렇게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잔존가치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잔존가치가 줬으니까 제조원가에서 뭘 빼야 돼요? 잔존가치를 빼야 돼. 빼고 이 금액이 감가할 총액이야. 나누기 내용 연수 이렇게 와야 돼. 그러니까 원가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매년의 감가액 구하고. 원가법은 제조원가 구하는 것은 쉬워요. 감가 누계액 구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은 이제 구해봐요. 제조원가는 얼마입니까? 6,600. 6,600에서 10% 빼야지. 그럼 660만 원을 뺀다고. 그리고 내용연수 몇 년? 40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년의 감가액이 나오죠. 그 매년의 감가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148만 5천 원. 148만 5천 원이요. 자, 벌써 포기야, 포기. 여러분 보니까 눈빛이 벌써 포기. 원가법도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는데, 근데 뭐 이 정도는 풀어야 되고, 여기서 좀 더 벗어나면 힘들어져요, 사실은. 그럼 요 매년의 감가액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년의 감가액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야? 감가 누계액 구하는 거야. 그럼 감가 누계액은
여기 매년 감가에다 경관연수 곱하면 되죠? 그러면 148만 5천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감가 누계액이 297만 원이 나오죠. 그럼 이제 답 나와야지. 이거 지우고 이제. 그럼 이제 적산 가격은 제조원가 6,600에서 마이너스 요거 297만 원 빼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얼마입니까? 6,303만 원. 요거 답.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 이렇게 이제 봐요. 수업 시간에도 원장님도 나중에 다 말한다고 저도 그렇고 시험 보기 하기 전에 절대 계산 문제는 중간에 있다 해서 풀면 안 된다. 민법까지 풀고 개론도 계산 문제 아닌 거 다 풀고 나서 시간 남으면 풀어야 된다. 아무리 신경 나와도 입지계수가 나와도 계산 문제는 나중에 푸는 거야. 입지계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계산 문제 탄력성 아주 신경 나왔다. 그래도 나중에 풀어야 돼. 여러분은 쉽게 보이지만 문제에 함정을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진다고. 5번을 풀어도 답이 안 나와. 열받아. 내가 떨어졌으면 떨어지지 이 문제 풀어야 되겠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그 문제 갖고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해. 그러지 말고 그냥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어. 또 심지어는 다 풀고 나서 잠을 자고 났는데 그래도 시간 남어. 그때 풀어봐. 정신이 맑을 때. 2번 자고 났다. 그래도 시간 남다. 그때 푸는 거지. 그냥 3번의 계산 문제 나왔다. 그거 풀다가 그냥 시험 끝날 때 민법 25번 풀면 또 시험지 가져간다고. 그러면 15개 못 풀어, 민법. 근데 그 다음에 민법 봤던 25번부터가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럼 어떻게? 발만 동동 구르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계산 문제는 미리 푸는 거 아니라고. 자, 이렇게 구해졌어요. 이제 이거 하실 분만 하시는 거고, 못하 있으면 하지 말고. 네, 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되긴 하는데 좀 빨리 하는 방법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할 필요 없이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봐요. 6,600에서 10%니까 660을 뺐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바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6,600 곱하기 0.9 곱하기 나누기 4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6,600에서 660 뺀 금액하고 6,600 곱하기 0.9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여기 잔존가치가 없으면 쉬워져요. 잔존가치가 없으면 매우 쉬워집니다. 근데 잔존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원가법 15-2번 문제. 15-2번 문제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 맞출 수 있거든요. 15-2번 문제 나오면. 15-2번 문제는 원가법인데 근데 뭐가 다르냐면 15-1번 문제하고 다른 점이 감가 수정 방법이 달라요. 15-1번 문제 지금 풀었던 것은 감가 수정 방법이 정액법이야. 정액법. 근데 15-2번 문제는 정액법입니까? 정률법입니까? 정률법입니다. 정률법. 이 정률법이 나오면 더 쉬워요. 좋아요? 이 공식을 외우면 돼요. 정률법이 한 적산가액이 나왔죠? 그럼 제조량가 곱하기 거기 문제 풀어보면 그럼 공식이 2개 나와요. 자, 풀이 봅시다. 풀이 보면 1번 정률법이 한 적산가격을 산정하는 문제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번에 정률법이 한 적산가액 그랬죠. 그래서 공식이 2개 나왔어요. 제조량가 곱하기 전년 대비 정가율 그 다음에 경관연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문제가 바로 풀려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제조량가 곱하기 1만에서 감가율 경관연수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1번처럼 풀어도 되고 2번처럼 풀어도 돼요. 제가 여기다 쓰려고 했는데 거기 있으니까 자 보시라고요. 그럼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정률법이 한 적산가액 구한다. 그럼 공식을 암기하시면 바로 풀린다고. 자, 공식 암기. 정률법입니다. 그러면 제조당 원가 곱하기 전년 대비 장가율. 근데 전년 대비 하지 않고 그냥 장가율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 전년 대비 장가율인데 그냥 이렇게 장가율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장가율. 전년 대비 잔가율 경관연수 이렇게 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제조량가를 구해야 돼요. 제조량가. 그럼 제조량가 구해야 하는데 신축 비용이 8천만 원. 그럼 제조량가 구하는 거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 바로.
그럼 제조원가 이걸 통해서 제조달 원가는 8,000 곱하기 100분의 몇입니까? 125. 요건 몇 번 해봤잖아요, 이제. 그렇죠? 제조원가는 신축 비용이 8,000인데, 근데 요 준공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지금 몇 년이 경과했어요? 2년. 요거 이제 경과연수야, 경과연수 2년. 왜 경과연수가 필요할까? 경과연수. 이해됐습니까? 경과연수. 그러면 제조원가는 신축 비용은 8,000인데, 이제 신축 시점에서 지수가 100이고, 우리가 구하는 기준 시점의 지수는 몇입니까? 125. 그러면 신축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25%가 올라갔다는 소리야. 25%가. 그러면 얼마가 돼요? 1억. 그럼 제조원가 1억 곱하기 전년 대비 장가율 몇입니까? 70%. 0.7 2승. 그럼 답해요. 그러면 0.7 곱하기 0.7을 하면 얼마 돼요? 0.49. 그러면 4,900. 요거 답입니다. 금방 나오죠. 그럼 이 공식을,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왜? 전년 대비 장가율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년 대비 장가율이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비해서 남아있는 가치가 70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자, 제조달 원가가 1억이었어요. 1억이었습니다. 그럼 1차 년도는 지금 1억에 대해서 70% 남아있다는 소리야. 1억에 대해서 1년이 흘러갔으니까. 그럼 1차 년도는 1억에서 70% 남았으니까 0.7 남았으니까 7천만 원이 공장의 지금 가격이란 소리야. 그럼 2차 년도는요? 2차 년도는 7천만 원에 또 70% 남았다는 소리야. 전년에 대비해서 남아있는 가치율이 70%니까. 그럼 전년 대비 장가율이 이게 80이다. 그럼 작년에 1억이었으면 올해는 얼마다? 8천만 원. 그럼 그 다음 연도는 8천만 원에 80%. 그러면 88에 64, 6,400. 의미하셨죠? 그게 전년 대비 장가율이에요. 이거잖아요. 이 문제의 제조원가가 지금 1억이라고. 이 공장의 제조원가 1억이야. 그럼 1차 년도가 흘러가요. 1년이 흘러갔다고. 그럼 1년이 흘러갔으면 요 1억의 70%만 남는단 소리야. 그럼 감가는 몇 된다? 감가는 30. 제조원가에서 1차가 흘러가면 요 1억에서 그럼 1차 년도에 이 공장의 적산가액은 1차 년도의 적산가액은 1억에 대해서 70%만 남았다는 게 1억에 70%? 그럼 1억 곱하기 0.7 그럼 7천이 남고 2차 년도의 적산가격은 전년에 대비 요 2차 년도 정상가격 전년 1차 년도 대비 70% 남았다는 소리야. 그러면 7천에 70% 남았으니까 4,900. 이 논리라고. 이 논리. 그럼 얘를 구하려면 제조원가 곱하기 이게 뭐예요? 0.72. 잔가율 몇 승? 1승. 1년이니까. 경과연수가 1년이니까 1승. 그럼 여기는 얼마? 7천. 얘는 4,900 나왔죠? 얘는 제조원가 1억에다가 곱하기 잔가율이 몇? 10%. 아니 7%. 저기 70%. 0.7 몇 년? 2년. 그래서 얼마? 4,900. 이렇게 된다는 소리 이게. 이 논리라고 이 논리. 그러니까 전년 대비 잔가율은 작년에 1억이었으면 지금 얼마다? 7천이란 소리야. 그럼 저게 80%다. 80%면 여기가 0.8, 8천. 여기도 0.8, 여기 8천, 0.8. 그러면 6,400. 그게 전년 대비 잔가율이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 남았습니까? 그 소리지. 3월 달에 모의고사 100점 맞았는데 이번 달에는 80%못 맞았다. 그럼 이번 달에 뭐죠? 80점. 그 말이야, 그 말. 그게 전년 대비 잔가율이라고. 그러면 요 전년 대비 잔가율이 70%면 여기 이제 0.7이고 7천만 원이면 그럼 1년에 감가를 얼마 한다는 소리야?
30. 그러면 이 말을 안 주고 똑같은 말이 매년의 감가율이 30%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 그렇죠? 그러면 전년 대비 장가율이 나오면 이 공식을 쓰는 거고, 만약에 이 문제가 전년 대비 장가율이 안 나오고 매년의 감가율이 30이라고 나오면 그때는 공식이 이제 바뀌는 거라고. 그때는 공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제조원가 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율. 그럼 1 마이너스 감가율은 뭘까? 창가율. 여기에 경과년수. 두 개가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신기해. 지금 여러분 신기하다고 신기. 아니 신기할 게 없다니까. 1억이었어요. 그럼 1차년도가 지나갔어요. 그럼 장가율이 70%면 남아있는 가치율이 70%면 감가율은 30이라는 소리잖아. 30. 그러니까 장가율이 70이면 감가율은 30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정율법은 적산가격이 제조원가 곱하기 전년 대비 장가율 경과년수 이렇게 하거나 제조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장가율 1 마이너스 감가율 1 마이너스 감가율이 전년 대비 장가율이 된다고. 똑같은 말이 된다고. 똑같은 말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전년 대비 장가율 나왔으니까 요 위의 공식을 써먹는 거고, 혹시라도 이 문제가 또 나오면 이걸 안 준단 말이에요. 이거 안 주고 매년의 감가율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30이라고. 그럼 공부가 되신 분들은 매년의 감가율 30이면 전년 대비 장가율은 70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공식을 하든 그렇게 알면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됐어요. 그래서 이 공식에다 대입해서 풀면 바로 풀린다. 이런 거요.